오늘 그 세 가지를 할 예정인데 세 가지가 좀 같이 먹었을 때 그냥 손님이 오셔도 좋고 집에서 그냥 주말에 드셔도 너무 좋은 그런 요리를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처음에 봄채소 영양솥밥입니다. 그냥 이거는 굉장히 슴슴한 밥인데 요리들이랑 먹으면 아주 좋아서 요즘 뭐 냉이도 나오고 깻잎순도 나오고 그리고 뭐 우엉 제가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당근 그런 요리들을 넣은 밥을 할 거고요. 이렇게 재료를 보시면 그 우엉은 다 아시죠? 네, 우엉을 껍질을 일단 벗기셔서 근데 막 껍질에 사실 영양분이 많아서 수세미 같은 걸로 이렇게 좀 깨끗이 닦으셔서 그 흙이 약간 묻어 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하시냐면 물에 좀 담가놨는데 이 우엉을 하나하나 제가 설명하면서 알려드릴게요. 연필 깎기 하시는 거 아시죠? 이렇게. 저는 우엉을 조릴 때도 이런 식으로 하고 모든 그 우엉 요리에 이렇게 하시면 그 양쪽 면이 전체적으로 점여지기 때문에 간이 되게 잘 배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지금 해서 꼭 반드시 찬물에 담가 놓으셔야 돼요. 얘가 갈변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엉은 그렇게 벗겨 놓으시고 한 5분 정도 데쳤어요. 근데 데친 거를 데치지 않으면 너무 그 떫은 냄새도 나고 일단 너무 딱딱하고 졸여져도 그 우엉의 깨끗한 맛이 안 나기 때문에 살짝 데쳐놔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 냉동유부가 들어가는데 냉동유부는 곤약하고 흑곤약이 저는 오늘 흑곤약을 썼어요. 곤약이 두 가지가 있긴 한데 하얀색 곤약보다는 흑곤약이 좀 더 쫀득쫀득하고 맛이 있어요. 근데 하얀색 곤약을 넣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건 약간 정제 차이인데 검정 곤약이 조금 더 고급이고 좋다고 저는 들었어요. 뭐 쿠팡이나 이런 데서 다 파니까 그걸 쓰시면 되고 얘네도 반드시 데쳐주셔야 돼요. 그래서 끓는 물에다가 집어넣어서 한 1, 2분 데쳐주시고 유부도 사실은 쓸 때가 많기 때문에 뭐 유부밥을 할 때도 그렇지만 뭐 그냥 미숫국 같은 데 많이 넣잖아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 큰 유부를 사시면 끓는 물에 데쳐서 얼른 찬물에 헹궈서 그래서 꼭 짜서 냉동실에 얼려 놓으시면 언제든지 쓰실 수 있습니다. 근데 그때 또 막 데치고 여러 번 할 때 매번 하는 거는 약간 귀찮으니까 좀 준비를 해 놓으시면 좋고요. 그래서 유부하고 곤약을 데쳐 놓은 게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 사이즈는 지금 비슷비슷하게 아까 그 우엉하고 얘가 졸여져서 밥에 들어가기 때문에 너무 크게 써시면 안 되고 좀 얄팍하게 썰었습니다. 2, 3cm 네, 그런 길이에 폭은 한 0.5cm 그 정도면 되겠어요. 그리고 이제 생표고버섯이 건표고보다는 아무래도 밥에 들어가는 생표고가 좋죠. 그래서 생표고를 좀 이렇게 얇게 썰었는데 얘는 그냥 썰면 좀 두툼하겠죠. 아무래도 표고버섯이. 그래서 제가 한번 보여드리면 기둥을 이렇게 돌려서 떼고 사실 이 스템도 굉장히 뭐 국물을 내거나 뭐 소스를 할 때 좋긴 좋은데요. 그래서 이렇게 지금 좀 점이겠습니다. 이렇게. 그래야지 그 좀 얄팍하게 들어가기 때문에 점여서 그냥 이렇게 써시면 됩니다. 얇게. 그래서 생표고버섯 들어갈 거고요. 얘가 좀 넉넉히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썰겠습니다. 선생님, 빅토리 테이블님이 그 조미 유부는 안 되냐고 물어보셨는데 조미유부는 너무 간이 돼 있어서 좀 안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정 없으면 외국에 사시고 뭐 정 없으면 걔를 좀 물에 한번 담가놨다가 같이 조리시면 될 것 같아요. 다시마 국물에 조릴 거거든요. 그래서 저 빅토리 테이블님이 저희 단골 그러세요. 네, 열심히 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지혜로우시네요. 이런 걸 하고 밥을 하실 수 있다는 거는. 그리고 이제 여기에 지금 넣고 우리 이 버섯 아시죠? 망가닥 버섯. 저는 이거 되게 좋아하는데 이게 흰색하고 약간 브라운색이 있어요. 베이지색이. 그래서 두 가지 뭐 아무거나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얘도 어차피 조릴 거니까 좀 이렇게 갈래갈래 찢어 놓으시면 돼요. 너무 두꺼운 것만 좀 찢어 놓으시면 되고 좀 졸여지면은 별로 표시가 안 날 것 같아요. 네. 뭐 흰색도 좀 넣으셔도 돼요. 근데 느타리 버섯보다는 느타리 버섯은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냥 이런 망가닥 버섯이 더 좋습니다. 또 막 짜야 되는 상황이라서. 느타리 버섯은 수분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짜야 되니까 네. 저 망가닥 버섯이 더 좋다고 하시네요. 그리고 모양도 얘가 좀 예쁘잖아요.
고소하고 예. 근데 생표고버섯, 양송이버섯 이런 거는 좀 밥에는 안 어울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생표고버섯이 또 맛있고 이렇게 잘라서 준비해 주시면 되고요. 은하수님께서 요리 초보인 저한테는 영상 녹화해서 몇 번씩 봐야 됩니다. 어머니랑 영상 공유하신다고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당근은 그냥 이렇게 대충 길이를 한 3, 4cm로 잘라서 약간 도톰하게 써세요. 이 정도로. 한 0.1cm 그렇게 두께로 써셔서 약간 깍두기처럼 네. 이런 식으로 같은 사이즈로 썰으시면 돼요. 요거는 졸일 거예요, 지금. 네. 그래서 당근도 이렇게 준비해 놓으시면 됩니다. 너무 두꺼우면 안 좋겠죠? 같이 다 밸런스가 맞아야 되니까. 그러면 이제 준비가 거의 됐어요. 그래서 밥 할 건데 일단 여기에 필요한 게 뭐냐면 다시마 국물입니다. 그래서 약간 미지근한 물에다가 다시마를 뭐 끓여도 좋지만 전날쯤에 담가 놓으시면은 다시마 우려진 물이 나오니까 한 장 정도 보통 이렇게 사이즈 10cm, 10cm 정도 되게 집에서 다 잘라 놓으시면 그거 한 장을 약간 따뜻한 물도 상관없고요. 따뜻한 물보다는 살짝 미지근한 물에 담가 놓거나 아니면 처음 찬물부터 10분 정도 끓여서 식혀서 쓰시면 돼요. 얘는 반드시 끓이시면 안 돼요. 끓이면 얘가 시원한 거를 내뿜었다가 다시 집어넣기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딱 10분 정도. 그리고 불 끄고 다시마는 빼놔 주시고. 근데 이렇게 지금 담가 놓은 거는 한 뭐 5-6시간 담가 놓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래서 약간 물에서 다시마 색깔이 살짝 나면 더 좋고요. 그리고 쌀은 뭐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쌀을 한 30분만 불리시면 잘 닦으셔서 깨끗이 씻어서 30분만 불려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먼저 이 다시마 국물에 채소들을 일단 졸일 거예요. 그래서 이건 지금 전부 계량해 놓은 거기 때문에 다 붓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제 끓는 동안 여기 뭐가 들어가냐면 간장, 그다음에 술은 그냥 청아 같은 거 쓰시면 되고요. 백화수복입니다. 그리고 미림 조금 들어가고요. 맛술. 그다음 설탕 좀 들어가고 소금 들어갑니다. 그래서 밥 간이 이 졸인 야채에 그 전부 들어가서 이 졸여진 야채와 밥이 나중에 섞어져서 솥밥을 했을 때 어떤 것도 간을 할 필요 없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다시마가 물이 끓기 시작하면 끓기 전에 다 넣으셔도 상관없어요. 일단 딱딱한 당근부터 넣을게요. 제가 오늘 하는 거는 뭐 2, 3인분 정도? 예, 그 정도 해서 딱 한 끼에 식구들하고 딱 먹을 수 있는 그 정도 분량으로 했고요. 그다음에 유부랑 곤약도 집어넣겠습니다. 솥밥이 요즘 뭐 굉장히 인기라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렇게 좀 슴슴한 밥을 해놓으시면 어떤 요리와도 잘 어울리고 건강이 일단 뭐 고기 막 들어가고 그런 게 아니라서 채소로 할 수 있는 많이 드실 수 있어서 좋아요. 근데 여기에 굳이 저는 양념간장을 안 하셔도 된다고 생각해요. 뭐 밥만 드시는 거 아니니까. 근데 나는 이 밥 하나 해서 된장국이랑 먹을 거야 이러면은 뭐 약간의 양념장을 만들어도 되지만 충분히 오늘 드셔보시면 안 하셔도 오히려 먹을수록 좀 매력이 있는 밥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얘를 지금 졸입니다. 일단 이 재료들을 넣고 여기에 이제 간장이랑 다 넣겠어요. 술도 넣고요. 그래서 이 채소 안에 이 양념들이 다 배게. 밥에는 그냥 채소와 이 국물만 좀 넣고 할 거예요. 소금도 좀 들어가겠죠? 오늘 밥량이 좀 있어서. 네. 그리고 우엉. 네, 우엉 꼭 들어가야 되고요. 아까 일부러 5분 정도 데쳐놨습니다. 선생님 사전 댓글에도 네. 그 밥하는 거에 대한 고민들을 남겨주신 분이 많았고 네. 지금도 보면은 KEH0421님께서 네. 그 솥밥을 할 때 항상 3층밥이 된다고 하셨거든요. 아.
그렇지 않게 되는 그 네. 노하우를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그거 너무 걱정하시지 말고요. 일단 다 부으셔서 삼축밥이 되는 것 같아요. 쌀에 자기가 밥을 하는 물량은 거의 다 아시잖아요. 살림하시는 분들은. 그대로 부으시고 나중에 양념을 넣으셔야 돼요. 근데 다 집어넣으니까 물량을 못 맞추시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따 솥에 이 졸인 다음에 졸인 거는 걷어내고 그 다음에 국물을 약간 식혀가지고 넣을 거니까 이따 제가 알려드릴게요. 예, 그리고 오늘 약간 봄 채소가 많아서 뜸 들일 때 냉이랑 깻잎순 이런 거를 좀 넣어볼까 해요. 그러면 또 봄에만 먹을 수 있는 푸릇푸릇하고 향이 나는 음식이 되는데 이런 거는 미리 하시는 게 아니라 밥의 거의 마지막 부분에 정말 뚜껑을 살짝 열고 쫙 뿌려주신 다음에 그냥 정말 몇 분만 놔뒀다 드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에 또 하나 재밌는 거는 약간의 식감이 또 재밌거든요. 그래서 밥을 섞을 때 그거는 왜냐하면 약간 바삭바삭한 것들이 들어가면 맛있어서 현미 튀긴 것 같은 거 그런 게 들어가면 너무 좋은데 요런 그 뭐 현미 누룽지 같은 거를 이렇게 약간 부셔서 넣어도 너무 맛있고요. 아니면 약간 그 튀밥 같은 것도 팔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걸 넣으시면 또 밥이 그 식감과 향과 그다음에 이 또 조린 채소 같이 먹었을 때 아주 삼박자가 재밌게 드실 수 있어서 그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제 막 끓기 시작해요. 그러면 거품이 좀 나올 거예요. 아무래도 채소에서 그것만 살짝 걷어 주시고 불은 좀 세게 하셔도 돼요. 한 10분 정도 제가 졸일 거예요. 왜냐면 여기 야채에 지금 간장과 술과 미림과 그다음 설탕, 소금 이런 게 충분히 들어가야 나중에 밥을 했을 때 간이 쫙 맞거든요. 그래서 너무 살짝 하시는 게 아니라 약간 한 10분 정도. 그다음에 이렇게 좀 세게 거품이 나오고 끓기 시작하면 불을 조금 줄여주세요. 처음에는 세게 하셔야 되고 한 중약불로 줄일게요. 그리고 또 너무 약불에서 하시면 이런 게 좀 어려우실 거예요. 요리를 전혀 못 하시는 분들은. 근데 여기에 지금 들어오신 분들은 요리를 어느 정도 하신다고 전 생각하고 네. 그래서 이제부터 한 5, 6분 제가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쌀은 그대로 안 칠 건데 일단 이런 거 할 때는 무쇠솥이 좀 좋겠죠? 예. 그래서 전기밥솥도 사실은 그냥 밥 코스에다가 하셔도 되긴 하는데 집에 요즘 그래도 멋쟁이들 다 또 솥은 하나씩 갖고 계시잖아요. 돌솥도 갖고 계시고 이런 무쇠솥, 스타우브나 뭐 피슬바 네 이런 것도 있고 우리 또 그 유명한 거 뭐죠? 르크루제도 있고 네 그리고 뭐 그냥 스텐 냄비도 너무 좋아요. 저는 샐러드 마스터를 되게 좋아하는데 그런 데다 하셔도 상관이 없고요. 근데 이제 식구들하고 밥도 예쁜 그런 솥에 딱 담겨져서 딱 식탁에 내놓는 게 좋잖아요. 손님들 오셨을 때도. 그래서 이제 이런 초록색이나 뭐 주황색이나 노란색 이런 게 하나 집에 있으면 아주 좋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거는 30분 불려놓고 딱 체에 받쳐놓은 쌀입니다. 네. 여기에는 사실은 바라현미 같은 거 하셔도 맛있긴 해요. 근데 저는 그냥 오늘 하얀 밥으로 하는데 더 내가 건강하게 하고 싶다 그럴 때는 바라현미 좀 넣으시고 현미 찹쌀이나 뭐 이런 걸 넣으신 다음에 하시면 또 구수한 맛이 나는데 예, 그런 거 이제 우리가 시래기밥이나 뭐 우리나라 뭐 곤드레밥이나 이런 거 할 때 많이 쓰는데 저는 오늘 좀 깨끗하게 그냥 하얀 쌀밥으로 할 거고요. 예. 일단 쌀을 이렇게 좀 놔뒀습니다. 이따 국물을 조금 식혀가지고 넣을 건데 일단 얘를 들이부시면 큰일 납니다. 졸여진 다음에 거두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도 귀찮다, 다시마도. 그러면은 밥을 할 때 그냥 다시마 한 장을 같이 까세요. 생수를 넣으시고 다시마 한 장을 그냥 같이 까시면 그 밥이 되는 동안 다시마가 잘 우러나서 오히려 또 저도 늘 그렇게 하는 편이에요, 집에서. 그래서 다시마 밥은 진짜 좋아요. 몸에도 너무 좋으시고. 그러니까 뭐 항상 10cm, 10cm 썰어 놓고 깨끗이 이렇게 비닐에 쫙 놓으신 다음에 한번 물에 씻으셔서 밥할 때 얹어가지고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전기밥솥에 넣으셔도 되고요. 전기밥솥은 알아서 하지만 이렇게 솥밥 같은 거는 끓는 그 점이 표현이 돼요. 약간 부글부글 소리가 난다든지 샐러드 마스터 같은 거는 약간 팝업을 한다든지 뭐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때 불을 확 줄이셔서 뜸을 들이는 게 한
6, 7분 그 정도면 될 것 같아요. 처음에 토탈 한 10분? 근데 아마 비슷할 거예요, 그거는. 네. 근데 되도록이면 두꺼운 밥 소세 하시는 게 훨씬 좋죠. 네, 무쇠나 이런 주물이나 그다음에 스텐이나 다 괜찮습니다. 그렇다고 또 뭐 막 이거를 못 사서 내가 못 해 먹는다 이건 아니고요. 너무 얇지만 않은 그런 소세다 하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야채도 거의 다 졸여지는 것 같아요. 다시마 한 장만 더 주시겠어요? 지금 선생님께서 염장 해파리 손질법 말씀해 주셨는데 저희 우리의 식탁 앱에 올라갈 예정이니까 그거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제가 오늘 먼저 얘기하자면 요리할 때 사실 우리가 그 서너 가지 요리를 하나당 1시간씩 하시면 어느 누가 와도 밥을 못 하십니다. 그래서 요리를 이렇게 하시다 보시면 한 3가지 정도를 그냥 이렇게 약간 멀티로 머릿속에서 이걸 하는 동안 뭘 할까 이걸 생각하시면서 하시면 한 40분 만에 모든 요리가 끝나고 언제든지 손님도 잘 부르게 되고 남편이나 가족들이 왔을 때 내가 주말에 음식할 때 한 4시까지 놀다가 5시부터 음식을 해서 칭찬을 받는 네, 그거를 좀 많이 생각하시면 나중에 일을 하실 때 굉장히 멀티로 일하기가 좋아서 뭐 주부들 앞에서 제가 감히 얘기를 하기가 참 웃기지만 그렇게 하시면 좋습니다. 그래서 조금 왔다 갔다 해서 정신이 없겠지만 설명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이제 거의 지금 졸여지고 있고요. 거품도 거의 안 일어나요. 깨끗하게 데쳐서. 그래서 얘를 한번 체에 걸러주겠습니다. 네. 이제 밥을 먼저 안 칠게요. 이러다가 또 다 못할 수 있어서. 네. 제가 다시마를 한 장. 소재훈님 오늘 질문 많으시네요. 육수를 혹시 솥밥에 넣어도 되는지 물어보시고. 육수 좀 넣을 건데요. 육수가 되게 진해가지고 그냥 네 조금 한 컵만 넣을게요. 네, 그리고 물로 나머지를 넣을게요. 네, 그것도 레시피 조금 수정해 주세요. 네. 지금 쌀하고 거의 물은 동량으로 넣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이미 수분이 좀 있어서 저 물을 주시면 네. 지금 쌀이 3컵이니까 저도 물을 한번 3컵 넣어볼게요. 네, 거의 맞습니다. 동량으로 딱 넣습니다. 동량으로 넣고 지금 보시면 이게 좀 중요한데 먼저 다 제가 야채 때려 넣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먼저 밥은 물을 본인이 하는 그 솥밥처럼 좀 맞춰주시는데 너무 물이 많지 않게. 선생님께서 선생님의 모든 요리책을 다 갖고 있다고 네. 너무 아름다우시다고 하셨어요. 정말 아닌데 3컵하고 조금 더 넣습니다. 4분의 1컵 3과 4분의 1컵이요. 네, 그리고 이제 다시마를 제일 위에다 넣을게요. 얘가 들어가면 나중에 빼내기가 힘드니까 야채를 먼저 넣겠습니다. 채소 졸인 걸. 채소 졸인 거는 지금 체에 받쳐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여기에는 거의 물기가 없다고 봐야죠. 네. 그런 다음에 너무 재밌는 댓글 있어요. 도리도리 고도리님 꿀팁이 너무 많아서 거의 양봉장입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제 밥을 할 거예요. 이렇게. 이게 끝이에요. 예. 그리고 이제 그 뜸들일 때 냉이와 깻잎순을 좀 넣을 거예요. 그 야채도 채소도 그때그때 이제 냉이가 이제 들어갈 때니까 한 번쯤은 사실 냉이 다듬는 게 너무 일이긴 한데 요즘은 세척된 냉이가 많이 나와서 굳이 그렇게 안 하셔도 되거든요. 깨끗이 씻어서 종종 썰어서 넣을 거고요. 이런 깻잎순은 또 굉장히 향기가 좋아서 이렇게 작은 깻잎순 요거 이렇게 그냥 잘라서 좀 다져서 얘도 마지막에 뜸들일 때 밥에 섞을게요. 그래서 그렇게 준비해 놓은 게 요거예요. 여기에 이걸 넣겠습니다. 그러면서 한번 저어줄게요. 이것도 이제 다 됐어요. 다시마 뺄게요. 근데 집에 그런 뭐 실릿이나 이런 두꺼운 거 있잖아요. 그리고 압력솥을 그냥 밥에 할 때만 하시는데 뚜껑을 빼고 그 압력솥 자체가 두꺼워서 거기다 밥을 하셔도 너무 좋아요. 저는 사실은. 그다음에 이제 밥을 한번 담아 볼게요. 다 그래도 잘 끝났죠, 시간. 여기에 이제 제가 요걸 좀 재밌게. 최정최님 소스는 냉장고에서 얼마나 보관 가능한지 저런 질문 되게 많이 해주시는데 선생님 네. 또 뭐 답 한번 해주시죠. 한 2주는 충분히 괜찮습니다. 네, 2주
2주 정도 충분히 괜찮다고 하시고요. 또 그때그때 컨디션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드시기 전에 맛을 보고 네, 그쵸. 확인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여러분. 김선희님은 TV로 연결해서 보고 계신다고 하네요. 와, 엄청 크게 아, 보고 진짜요? 계시구나. 어떡하면 4D 기능 좋아. 있었으면 좋겠다고. 와, 아, 다들 너무 똑똑하시다 정말. 저는 정말 지는 세대인가 봐요. 못 쫓아가는 할머니.